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이와 클로버가 주장한 학교 조직의 풍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직 풍토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씩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직 풍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는 보셨지만 이것을 과연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 임용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만났었을 때.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교육 행정 파트에서 어렵게 나와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교육 행정에서 좀 어렵게 내라,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호의와 클로버의 학교 조직 풍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채점하기가 매우 용이하고요. 써야 될 용어들이 명확히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조직 풍토라고 하는 게 따져보면 우리 개인으로 치면 성격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했을 때는 뭐 저라고 하면 저만의 성격이 있고, 여러분 B라고 하면 B만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학교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 조직만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 시험에 기계 문화라고 하는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풍토, 기계 문화 풍토에서 시험에 이제 연계돼서 출제가 되었죠. 어렵게. 그래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교 조직 풍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 시험도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 학자들이 조직 풍토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학자는 바로 호이와 클로버가 주장한 이 학교 조직 풍토가 제일 체계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풍토가 뭐냐면 조직의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환경이 되는 반면 조직 자체로서는 특성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직 풍토의 개념은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에게 있어서는 뭔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조직 자체로서는 특성을 이루는 게 조직 풍토다.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개성이 존재하듯이 조직에도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조직 풍토 혹은 조직 분위기라고 한다. 이게 일반적인 학교 조직 풍토의 정의입니다. 호이와 클로버는 이런 학교만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뭐에 따라서 구분 지어봤냐면 학교장이 보이는 행동 특성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에 따라서 그 학교만이 보이는 어떤 조직의 개성, 그것을 분류화시켜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어떤 특성을 보이냐, 행동 특성을, 교사들이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풍토 유형을 개방 풍토, 몰입, 일탈, 폐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학교장과 그 교사의 대화 속에서 그 이제 대화를 주고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풍토가 무슨 풍토인지 쓰고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냐, 아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개방 풍토, 몰입, 일탈, 폐쇄 풍토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일단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 용어들이 암기하셔서 써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뚜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될 부분 키워드가 이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개방 풍토, 몰입 풍토, 일탈, 폐쇄 풍토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풍토 중에서 좋은 풍토는 뭐고 나쁜 풍토는 뭔지 살펴본 다음에 좋은 풍토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학교 조직 풍토를 공부하실 때. 일단 핵심이 뭐냐면 이 조직의 분위기, 조직의 개성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 행동과 교사 행동이다. 그럼 학교장 행동이 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학교장은 지원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지시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제한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 이 지원적 행동이 이제 긍정적인 걸로 보시면 되고, 지시랑 제한은 부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지시적 행동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게 제한적 행동이지 않습니까? 제한적 행동도 같이 가게 될 거고, 그 행동, 그 학교장은 지원적 행동은 낮을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부정적이니까 이 두 개는 묶여서 같이 갑니다. 지시적 행동이 낮으면 제한적 행동도 낮고,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적 행동은 높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교장이 볼 수 있는 특성 딱 두 가지예요. 지시적 행동이 높고 제한적 행동이 높으면서 지원적 행동은 낮은 경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와 혹은 반대로 지원적 행동은 높으면서 지시랑 제한은 낮은 경우.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지원적 행동을 더 보이고 지시와 제한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런 교장 선생님이 따라서 만들어진 학교 조직의 분위기가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해 볼게요. 지원적 행동은 뭐냐면 학교장이 교사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잘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원적 학교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직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존중하고 각 교사들에게 개인적 전문적 관심을 표현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 개인의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존중하면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행동을 보이는 게 지원적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지시적 행동은 뭐냐면 교장이 밀착돼 감동을 하는 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사건건 다 간섭하는 거예요. 지시적인 학교장은 모든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학교 활동까지 다 밀착되고 지속적인 통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원적 행동이 높으면 지시적 행동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교사들의 전문성을 믿고 지원해주는 교장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학교장이 교사들이 보이는 행동을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지시하려고 하냐. 예를 들면 뭐 그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가르치는 방식부터 아니면 수업은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지시하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 교장을 지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행동을 가진 그 학교장의 행동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한적 행동은 뭐냐면 교장이 교사들의 일을 방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한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행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교장은 교사들의 잡무, 회의, 판에 박힌 업무 등에 부담을 주고 그와 그 외 가르치는 책임을 방해하는 다른 요구들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될 게 많은데 자꾸 이상한 거, 딴 거 이제 잡다한 거 시키고 뭐 회의시키고 판에 박힌 업무를 시키면서 교사들이 하는 행위를 제한시키는 그런 유형의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이러한 교장은 제한적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학교장이 지원적 행동을 보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게 강하냐 아니면 지시적 행동과 제한적 행동 이 두 가지가 강하냐에 따라서 그 학교 조직의 풍토 즉 개성 분위기가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다. 지시적 행동이 높고 같이 높고 그러면 이건 낮아질 거고 반대로 이게 낮고 이게 낮으면 이게 높아질 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학교장의 행동 특성 말고 그 교사들의 행동 특성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협동적 행동, 친밀한 행동, 방관적 행동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면 협동적 행동은 교사들 간에 개방적이고 전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단체적인 교사들은 자기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며 동료들의 전문적 능력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서로 존중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협동적으로 해 나가는 교사들의 보이는 그런 행동이 있는 반면 또 이제 방관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관적 행동은 뭐냐면 교사들이 전문적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집중하는 힘이 부족한 정도를 의미한다. 일탈적인 교사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고 이제 일탈적인 교사는 방관적 행동을 보이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시간 때우고 집단 노력이나 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사들은 공통된 목적의식도 없고 동료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적 행동을 보이는 교사들은 팀워크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오면 시간 때우려고만 하고 조직애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이 있는 집단에 들어가면 그 조직 분위기가 또 어떻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를 하겠죠. 근데 협동적인 행동을 하면 서로 간에 그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날까 이런 거를 계속 협력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문제들을. 반면 친밀한 행동은 뭐냐면 이게 업무적으로 막 협동한다는 거 아니지만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직원 간의 결속력, 사회적 지원, 연계성 정도를 의미한다. 서로 친밀한 교사들은 서로 잘 알고 서로 친밀한 친구이며 정기적으로 격이 없이 교제하고 강한 지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업무상에서 뭔가 같이 뭐 상호작용하고 뭐 전문성을 안 보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친밀하게 잘 알아가고 그 다음에 격이 없이 지내고 서로 강한 지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하기 편한 게 협동적 행동이 높으면 친밀한 행동도 높다고 봅니다. 호이와 클로버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방관적 행동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사 분위기는. 근데 만약에
방관적 행동이 높은 그런 행동 특성을 보인다면 친밀한 행동을 낮을 거고 협동적 행동은 낮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행동 특성에서 두 가지 나올 수 있고 총 학교장 행동 특성에서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총 나올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는 네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장의 행동이 일단 개방이냐 폐쇄냐, 교사의 행동이 개방이나 폐쇄냐. 그래서 학교장의 행동이 개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원적 행동이 강하고 지시적 행동이랑 제한적 행동이 약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행동이 개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학교장의 행동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정도는 약하고 제한하고 제한하고 지시하는 행동이 강한 게 폐쇄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장이 개방적일 때 교사가 개방적일 수도 있고 폐쇄적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학교장 행동이 폐쇄적일 때 교사가 개방적일 수 있고 폐쇄적일 수 있다. 이 유형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개방 풍토, 참여 풍토, 무관심 풍토, 폐쇄 풍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문에서 이런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뭔가 교장과 교사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학교 조직의 풍토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호이와 클로버의 관점에 따라서 그 근거에 들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읽고 교사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교장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지원하려고 하네. 그럼 폐쇄인데 교사끼리는 개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참여 풍토구나 이렇게 발견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은 교사들을 믿지 않고 계속 지시하고 뭔가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하는데 교사들끼리는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뭔가 전문성 인정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비격식적으로 만나고 이런 부분을 보였다. 그런 학교 조직 풍토는 호이와 클로버에 따르면 참여 풍토다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서술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학교장이 지원해주면서 그 교사들이 뭔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 가장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 개방적 풍토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읽고 이 지금 학교 조직이 놓여져 있는 풍토나 분위기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실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끊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